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데요. 서울시가 시내 아파트 3,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아파트 경비원이 대거 해고될 것이란 우려는 기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시내 아파트 3,000여 단지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된 올해 1월 아파트 경비원 수는 모두 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단지의 5%가량인 171단지에서 경비원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단지당 0.09명 감소한 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75만 1,00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전보다 13만 5천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8.4% 인상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비원들의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28.2분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근무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또 하루 평균 휴게 시간은 38.9분 늘어났습니다. 한편 아파트 단지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로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집계 결과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2,800여 건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간편하게 익혀 먹을 수 있는 냉동만두는 가장 손쉽게 접하는 간편식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냉동만두 점유율 1, 2위 업체들이 원재료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슬쩍 용량을 줄였습니다. 이래저래 서민들 지갑은 얇아져 가기만 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냉동만두는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든든한 한 끼가 되는 대표적 간편식품입니다. 인기가 높아 지난해 시장 규모는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만두 제조업체들이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 조정에 나섰습니다. CJ제일제당은 냉동만두 제품 5종의 가격을 평균 6.4%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혜태제과는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8% 줄였습니다. 편의점 기준 4,300원에 팔리는 고향만두 제품의 경우 기존 450g에서 415g으로 35g 줄어든 겁니다. 원가 압박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저희로서는 감내를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가격 인상보다는 차라리 용량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좀 덜기 위한. 문제는 슬그머니 줄어든 용량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업체들의 인상 이유도 썩 타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두의 주요 재료인 국산 돼지고기는 뒷다리살을 기준으로 지난해 12% 넘게 올랐지만 최근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 하락이 전망됩니다. 업체들 말대로 돼지고기 값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앞으로는 만두값을 내려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간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서민 체감 물가는 1%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재벌들의 자발적 개혁을 요구해온 공정위가 최근 현장 조사를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하림의 7번째 조사를 나간 데 이어 한화그룹도 조사 중인데요.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처럼 총수일가 관련 사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개혁이 미진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하나와 하나SNC 등 하나그룹 6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승현 회장 아들 삼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던 시스템 통합회사 하나SNC에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SNC는 재작년 매출 3,641억 원의 67% 이상을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린 곳입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과다하다는 논란이 일자 작년 8월 하나는 총수일가 보유 지분 44.6%의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자구 노력 모범 사례를 발표하면서 한화 SNC는 제외했습니다. 지분 매각이 사익 편취 규제를 비켜가려는 것인지 지배구조 개선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견재벌 하림 역시 공정위의 고강도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9개월 새 7번째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하림은 결국 김홍국 회장이 하림식품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도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또 이달 들어 SK와 LG, GS와 CJ 등 62개 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총수일가 지배구조의 핵심인 지주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이 정상적인 것인지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앞으로 순찰 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 제거 중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등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험 직무 순직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의결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며 위험 순직이 인정되면 통상 순직보다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간선택제 공무원 만여 명이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서에 생각보다 더 많은 액수가 찍힙니다. 최대 8%나 되는 수수료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도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기능 때문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결제 금액의 최대 8%의 수수료가 붙는 겁니다. $100짜리 물건을 살 때 $1 환율 1,100원에 수수료가 최대 8%가 붙으면 11만 8,800원을 대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내도 될 수수료를 더 낸 결제 건수는 지난해에만 1,500만 건, 금액으로는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부담을 막기 위해 앞으로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거절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또 가맹점 폐업 등으로 못 쓰게 된 카드사 제휴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유효 기간이 짧아 쓰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카드사 제휴 포인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전월에 일정액 이상 써야 이용 가능한 카드 부가 서비스는 조건을 단순화합니다. 카드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특정 분야 사용액을 사용 실적에서 빼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이용 조건을 단순화하고 또 상품 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상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카드를 해지하면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 일수는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로부터 잡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정부가 2011년과 2016년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실태를 비교 조사했더니 요양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병상수나 의료 장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지역별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은 2011년 988곳에서 5년 만에 400곳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00병상이 넘는 대형 요양병원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환자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건의료기관 수는 9만 곳, 면허 등록자 수는 의사가 11만 8천 명, 간호사 35만 6천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체 병상 수와 의료장비 보유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환자가 거주 지역 안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비율인 자체 충족률은 부산과 대구가 89.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없는 세종을 제외하면 경북과 충남, 전남은 6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10명 중 4명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치료가 어려운 전문 진료 질병의 경우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일부 대도시로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2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 호흡기계 환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승객 200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에서 말다툼을 벌인 기장이 해고됐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기장들이 비행 중에 벌인 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20일 인천을 떠나 로마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갑자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조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0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로마 등 장거리 노선은 안전을 위해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 모두 4명이 조종석에 탑승해 한 팀씩 교대로 운항합니다. 교대 시에는 통상 기장끼리 항공기 상태와 비행 상황 등을 인수인계하는데 조종 차례가 된 기장이 조종을 하고 있던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부기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물병을 던지고 크게 소리를 질러 탑승객에게까지 들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 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고지했습니다. 또 조종사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 항공에는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했고 또 다른 기장은 자진 사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지난해 소형급에서 펼쳐지던 자동차 회사들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경쟁이 올해는 중량급으로 무대를 옮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들이 중형 SUV 차량이 판매 초반부터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업계도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코나와 스토닉으로 쌍용차 티볼리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달아올랐던 소형 SUV 대전. 올해는 체급을 올려 중대형급 SUV 시장에서 뜨거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현대차의 신형 산타페는 출시한 지 약 20일 만에 2만 대가 넘게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체 고객 중에 50.3%가 3040 세대입니다. 아마 확 커진 차체와 기본화된 첨단 사양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쌍용차가 출시한 SUV 렉스턴의 픽업 트럭 모델도 출시 2달 만에 15,000명이 계약을 마쳤고 작년 기아차의 베스트셀링카 소렌토는 지난달 국내 전체 차량 중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차 업계도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연 주목받는 모델은 2014년과 2015년 국내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폭스바겐의 티구안 신형 모델로 상반기 중 출시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부활을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수입차 1위 벤츠는 중형 SUV인 GLC 하이브리드를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며 BMW 역시 하반기 X4와 X5의 신형 모델 출시를 통해 SUV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는 물건, 바로 명품입니다. 그런데 박하연 아나운서는 명품이 왜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른바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해서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명품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품의 배신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 화면의 운동화를 보십시오.
이탈리아의 명품으로 불리는 발렌시아가에서 출시된 트리플 S 스니커즈라는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의 가격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래도 명품인데 한 30, 4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켤레에 795달러던 것이 인기를 얻으면서 올해 들어는 850달러, 원화로 약 164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가격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게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운동화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보시면 이탈리아가 아닌 메이드 인 차이나, 즉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동화를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이 아닌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발렌시아가의 웹사이트엔 트리플 S 스니커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우연히도 운동화 안쪽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발견해 문제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갑자기 100만 원에 가까운 신발의 원산지를 바꾸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바로 이 스니커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급증하다 보니 생산 기지를 이탈리아에서 중국으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 측은 제품의 공장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야 중국에서 더 가벼운 스니커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명품 스니커즈의 배신에 분통을 터뜨린 뒤였습니다. 비싼 가격임에도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저도 충격적인 일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품 브랜드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은 구두를 만들면서 베네치아의 장인들이 만든다고 홍보했지만 일부 신발은 루마니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 공장에서 밑창을 제외하고 완성된 신발을 다시 이탈리아로 보내서 밑창만 붙인 뒤에 원산지를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렇게 루마니아의 루이비통 공장에서만 연간 10만 켤레의 구두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와, 루이비통 역시 고가의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게다가 광고와는 달리 다른 나라의 공장에서 완성품에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니 이 광고를 믿고 산 소비자들은 정말 황당하겠어요. 네, 그런데 신발뿐만이 아닙니다. 루이비통은 명함 지갑 같은 소품의 일부를 프랑스가 아닌 스페인 등지에서 만들기 때문에 메이드 인 스페인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가의 샤넬백 역시 프랑스, 이탈리아 외에 스페인에서 종종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명품들의 원산지 세탁은 현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한 방송국에선 명품들의 생산 방식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구찌는 2004년부터 스니커즈 중 일부를 세르비아에서 만들고 프라다는 신발 윗부분을 슬로베니아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라다는 제품의 20%가량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명품의 배신이네요. 그런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왜 명품 브랜드들이 공장을 해외로 돌린 건가요? 네, 바로 돈 때문입니다. 펜디,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브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LVMH 그룹의 경우 루마니아에서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의류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은 133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명품 브랜드들이 2000년대 이후 제조 비용이 싼 제3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원가를 절감함에도 상품 가격은 더욱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공장이 다른 나라인데 원산지가 이탈리아나 프랑스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유럽연합은 2개국 이상에서 상품이 생산되는 경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경제적 정당성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들이 이를 악용해서 합법적인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자들은 장인들이 직접 만드는 제품이라 생각해서 구매하는 것일 텐데 이러한 소비자의 믿음까지 저버린 제품들을 과연 진정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네요. 가격을 내리던지 제품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던지 명품이라면 명품다운 값어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